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 시기 언젠가는 사임할 거라고 봤지만은 그 시기가 조금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조국 장관 사임을 둘러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저는 참 만시지탄이다,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사임할 기회가 제 개인적으로 한 2번은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이제 만신창이가 된 뒤에 지금 사임을 하고 있다. 너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임할 시기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공청회 부분에서 한번 전격적으로 사임을 해서 했었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때 저는 사임을 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도대체 왜 사임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조금 저는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게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1.4%까지 빠졌습니다. 2주 전보다 3.0%포인트가 빠진 거죠. 이 자칫하다가는 3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위기감들이 여권에 좀 팽배한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가 점점 줄어서 오차범위 내까지 접근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민심 위반이 계속 가속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사임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아쉽다. 빨리 했었으면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더 많이 다치지 않고 가족들도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국 장관은 사임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사임에 변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요 정도 하고 자기는 그만두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지금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과 함께 나머지 시간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법개혁 참 해야 되고 조국 장관이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플랜이 제가 나름대로 조금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게 참 제가 많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사임한 바로 뒤에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검찰개혁의 중요성, 그리고 공정가치 실현, 그리고 언론의 역할, 이 3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모두의 조국과 윤석열 조합으로 검찰개혁을 이루려 했던 그 환상적인 조합이 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허망한 이런 말씀이 나오나. 그 두 사람을 믿고 검찰개혁을 하려 했는데 결국은 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기대했던데 엄청나게 못 미쳐서 실망을 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실시한 장학금 인사에 대한 실패를 자인한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최고위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데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 책임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한 번쯤은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 이 인사의 중요성, 그렇게 환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조합이 지금은 서로 입장을 완전히 완고하게 자기 입장에 있어서 좀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의견 대립을 하면서 지금 국민 여론을 분전시킨 결과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은 앞으로 반드시 청와대에서 져야 될 것이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국 사태를 보면서 조국 장관이 사임을 했지만은 저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임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 오늘 발표된 거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잠깐 볼까요? 리얼미터의 지지율을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41.4%, 거의 최악으로 떨어졌죠. 41%니까 더 떨어지면 30%대로까지 간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3.8%가 올라간 56.1%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여론의 추세가 결정적으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킨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저는 조국 사태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조국 장관의 어떤 임명을 둘러싼 조국 사태로 인해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아픈 생채기 세 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국론 분열입니다. 우리의 국론 분열은, 좌우위기의 국론 분열은 사실은 크게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냥 숨어서 그냥 의견 정도로, 그리고 젊은 층, 노년층, 세대 차이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가장 큰 마찰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감정이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지역 감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 50년 정치사가 멍들어 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더 심각한 게 좌와 우의 대립, 진보냐 보수냐에 있던 대립이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확연하게 뚜렷하게 갈라진 거죠. 서초동에 100만이 모였다, 광화문에 200만이 모였다, 그런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국론이 좌로 우로 또다시 쪼개진 현상을 저희들은 본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너무나 힘들고 아쉽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쳐다보고 또 참여했던 거죠. 두 번째는 개혁의 주체라는 그 386,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의 주체들의 어떤 그 민낯, 과연 저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이 이번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상당한 부분이 드러났고, 또 그 부분들이 젊은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주체 세력이었던 저들이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저들이 적폐청산이 대상이 되는 그런 현장을 목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진보 세력 내부에서 양심선은 어떤 고발동으로 해서 많이 밝혀졌고, 또 그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또 인식을 하고 동감을 하고, 그래서 또 가슴 아팠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셋째는 언론의 역할입니다.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부분은 유시민 전 장관의 어떤 행태입니다. 유시민 장관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한 분 아닙니까? 거꾸로 있는 세계사당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또 개혁적인 그런 저서로 인정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방송에 알설신잡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서 공감을 주고 가까이 다가왔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기존의 언론의 잘못된 부분을 타파한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좌충우돌,
그리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아주 그냥 궤변, 소피스트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분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전직 장관이고. 그럼 그런 중요한 공인으로서 무게 있는 이야기, 국민들이 설득을 하는 이야기, 이런 국론 분열에서는 뭔가 화합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주고 책임을 져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쪽 진영의 논리에 서서 조국 장관 입장에서 딱 서서 입장을 발표하는 그 부분,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단계 성숙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숙하고 또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지고 또 의식을 많이 깨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몰려가고 서초동으로 가서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대의정치, 광장의 정치가 살아나는 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좋은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귀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국 사태, 조국 장관의 사임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만 계속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좋지 않은 예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조국 장관이 사임을 함으로 해서 그럼 이 사태가 모두 마무리되고 다 국민들이 화합을 할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또 쪼개진 좌우의 어떤 그런 갈등, 젊은 세대의 어떤 기존 개혁 세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미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등등으로 봐서 집권 2년 반 된 이 정권이 엄청난 레임덕 현상으로 빠질 것 아닌가.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동의하지 않고 제 이야기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 모든 사태, 정치권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불길한 어떤 안타까운 예감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화합으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남아있는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패스트 트랙입니다. 거기에서 사법개혁 특위와 정계개혁 특위 2개, 이 두 부분을 여야 합의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한 과제입니다. 계속되는 어떤 그런 여야의 대립, 정치권의 분열, 국민들의 분열, 대립, 이게 계속되면서 우리 정국은 어려움으로 계속 치달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결의 고비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양보하고 과감하게 물러서고 과감하게 포용하면서 이 어려운 사태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얽매일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전 안위를 위해서 양보할 건 하고 협조할 건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가혹하기만큼 평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과연 무엇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자기 자신들을 성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국 장관 사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